정신의학 관련 어떤 신문의 메인에 한 정신과 의사의 글이 실렸습니다. 그들의 질병화 사업 추진에 비판적인 게임 유튜버들을 저격하는 기고문이었습니다. 딱히 채널명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저격의 대상에는 당연히 저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 글에는 그들이 게임장의 질병화를 추진하는 진짜 이유와 속내가 담겨 있는데요. 워낙 폐쇄적이었던 탓에 우리는 그저 밖에서 유추할 수밖에 없었던 영역을 당사자의 입을 통해 사실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정신의학 관련 신문의 저격 내용을 3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이 질병이라는 게 아니다. 2. 게임 중독이 질병이고 그것만 치료해주겠다는 말이다. 3. 게임 유튜버들은 음모론 유포를 중단하라. 일단 음모론 얘기부터 보죠. 음모론이라기엔 1차 게임장의 질병화 공습 때 그들 스스로 흘려놓은 빼박 증거들이 너무 많죠. 인터넷 박제 무서운 거 그때 깨달았는지 2차 공습 때는 비교적 보안 유지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미 뱉은 말과 저지른 행동과 드러난 증거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기왕 저격할 거면 좀 센 사람한테 하든가 가오 빠지게 유튜버 저격이 뭡니까? 과잉 의료와 폐쇄적 집단, 디스토피아, 국회의원들 발언도 저희랑 똑같아요. 심지어 문체부 장관은 더 수위 세고요. 그쪽에도 똑같은 저격을 기대해봅니다. 게다가 원래 저격은 요인한테 하는 겁니다. 저희 같은 유튜버 잡몹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게임이 질병이라는 게 아니라 게임 중독이 질병이라는 거다. 언뜻 합리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자,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어디까지가 중독이냐를 정하는 기준이 순전히 그들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단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떠세요? 딱 진단 기준 줬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모호하고 애매하고 이건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데. 보셨죠? 보다 못한 젊은 의사분들도 여기저기서 양심 발언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정말로 딱 게임 중독까지만 건드리고 끝낼 거냐? 라는 의문에 아무도 확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소신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아무리 게임은 안 건드리고 게임 중독만 건드리겠다라고 부르짖어봤자 그게 질병으로 결정되는 순간 게임 자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30-40년 전으로 롤백 되어버린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 게임 토론하는데 40년 전 게임 갤러그랑 너구리들이 되는 부류들, 이런 인간들 목소리는 더 커지겠죠. 이 세 가지 이유 역시 앞선 영상들에서 털었기 때문에 이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 통제력을 상실한 사회 구성원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하는데 뭐 진심을 떠나서 사회 구성원 걱정해주시는 건 좋은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그 걱정의 범위가 너무 절묘하지요. 무슨 소리냐면, 자, 기왕 걱정해주시는 김에 더 많은 사회 구성원을 위해서 범위를 조금만 넓혀보면 어떠실까요? 스마트폰에는 게임 말고도 많은 게 들어있고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시간을 이용하고 있죠. 스마트폰 한국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갤럭시죠. 질병화 선봉장 의사 선생님께서 게임업계에 일갈하신 것과 똑같이 그 큰 돈을 벌어서 무슨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느냐 라고 삼성에다 대고도 똑같이 일갈해 주시면 어떨까요? 혹시 삼성은 좀 부담되실까요? 자, 이번엔 범위를 좀 좁혀보면 어떨까요? 범위를 좁혀야 더 심각한 곳을 더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잖아요. 게임 산업 매출 10조, 사회적 책임 강조하셨죠? 막연하게 게임 전체가 아니라 게임사 매출 대부분이 나오는 성인 취향 사행성 가챠 게임만으로 치료의 범위를 좁혀보시면 어때요? 도박 중독이랑 같은 걸로 엮으면 되잖아요. 그래주시면 아마 지금 개거품 물고 질병화 반대하는 게이머들 여론 급반전 될 겁니다. 근데 그건 또 힘드신가요? 게임 중독 메인 타겟이 엄마 손 붙들려서 오는 청소년들일 텐데 성인 대상으로만 하면 시장 확대가 잘 안 되려나? 타겟의 정치적 파워 대비 수요 창출 인구수가 가장 많은 구간, 일명 골디락스 존, 치료 대상의 메인 타겟으로 설정된 범위가 사업적으로 기가 막히게 절묘한 지점이에요. 주식과 코인에 미쳐 집 날린 사람들, 낚시와 골프에 미쳐 가정 버리고 밖으로만 싸도는 중년들, 축구에 미쳐 죽고 다치는 사내들과 아이돌에 미쳐 학교를 등지는 소녀들, 통제력을 상실한 사회 구성원은 동서고금 남녀노소 어느 시대 어느 계층에나 반드시 존재해왔는데 그 중에 가장 정치적 파워 약하고 가장 인구수 많은 게임에만 딱 점사하는 그 의도가 너무 뻔하지 않나요? 뭐 사실 가타부터 할 거 없이 수건사업 뽀록난 시점에서 이미 끝난 얘기죠. 비아냥이 아니라 진심인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더 벌자는 건 전혀 부끄러워할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의 영역에 자꾸 착한 포장지를 입히려 드니까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잖아요.
자, 기고문에서 진짜 그들의 속내가 드러난 건 이 대목이에요.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게임에 빠져 일상생활에 영향받는 사례들을 자주 봐왔을 것이다. 내 동기와 지인 중에 게임에 빠져 유급당한 사람이 있고 졸업 못한 사람마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치료가 필요하다. 아, 예,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수많은 대학생이 게임을 할 텐데 그 중에 게임 때문에 공부 안 한 대학생이 주변에 설마 하나도 없겠습니까? 없으면 개 아싸겠지. 게임 때문에 유급당한 사람이 있다고? So what? 그래서 그게 뭐? 자, 스타 얘기 한번 해봅시다. 게임이 대학생들의 흔한 놀거리가 된 시발점이 바로 스타1이었으니까요. 1998년 스타1 붐이 일어서 대학교 주변이 싹 다 PC방 천지가 됐었죠. 당연히 저처럼 게임 때문에 학고 맞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유급, 학점 빵꾸, 계절학기, 휴학, 군대 뭐 별의별 인간군상이 다 있었겠죠. 근데 그 문제의 PC방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대학가 주변 공터에 없던 PC방 건물이 불쑥 생겨났나? 그럴 리가 있나? 그거 싹 다 대학가 당구장, 만화방들이 PC방으로 업종 변경한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98학번부터는 당구 칠 줄 아는 사람 비율이 엄청 낮아져요. 자, 그럼 스타크래프트가 대한민국 대학가를 점령한 98년 이전에는 대학생들이 다 열공만 했나? 게임 유행하기 전이니 빡공만 했겠네. 그럴 리가 있나? 이 한마디로 완벽하게 반박이 되죠. 먹고 대학생, 기껏 소 팔아서 첫째 아들 상아탑, 우골탑 보내놨더니 하라는 공부는 처 안 하고 처 놀고 처 먹고만 있다고. 그래서 먹고 대학생 아니야. 이 말 6.25 세대 저희 아버지 때도 쓰이던 말이에요. 수업 빼먹고 통기타 치고 새우깡에 깡소주 까면서 대학교 풀밭에 빈대떡 붙여놓고 당구장 가고 만화방 가고. 요즘 애들 와이파이로 게임할 때 윗세대들은 만화방에서 라이파이 받잖아. 쳐 노느라 학고 맞고 유급당하는 대학생이 게임 안 하던 시절에는 없었을 줄 알아? 나 8말9초 학번들이랑 같이 학교 다녀서 다 알아. 구라칠 생각하지 말고 어디 씨 공부 안 하는 거 게임 탓질이야. 아, 또 중고딩이라고 뭐 달랐나? 게임 없던 시절 학생들은 다 빡공해서 학력고사 한 문제만 틀려도 서울대 못 가고 그랬나? 서울대는 개뿔 썬데이 서울이나 돌려봤지. 그것도 막 끈적한 거 말라붙어있는. 그리고 최소한 요즘 애들은 게임하느라 그때처럼 가스랑 본드는 안 본다고. 그리고 요즘 젊은 애들이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공부 빡세게 하고 살아요. 아재들 쿠션, 가락구, 황호시, 우라마시, 시네루, 겐세이 알죠? 누워서 천장만 봐도 당구다이 아른거린다는 건 정말 흔한 표현이었잖아. 큐때 초크즈라고 자란 김부장아, LOL 정치즈라고 자란 박사원이랑 입사 당시 스펙 비교해볼까? 김부장아, 너 요즘 애들만큼 영어는 되니? 엑셀 피벗 테이블이 뭔지는 알고? 대충 최동원 방어율에 졸업장만 따도 대기업에서 모셔가고 인류 역사상 최고 호황기에 꿀 빨던 먹고 대학생 꼰대 새끼들이 어디서 대학교 성적을 갖고 훈계질이야. 아, 이건 기곡을 쓴 선생님 얘기는 아닙니다. 의대 졸업하셨으니 먹고 대학생은 아니셨겠지. 그리고 나보다 나이도 젊으시더만. 대학교 성적 얘기 나와서 잠깐 샜는데, 자,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딱 영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빌런 리자드가 떠오르던데요. 커트 코너스 박사는 자기가 만든 약의 위력에 취해서 그 약을 퍼뜨리려고 하죠. 인간들은 나약하고 결함이 많으니 이 약을 통해 모두 자기처럼 똑똑하고 강력한 도마뱀 인간으로 개조되어야 한다면서 도시에서 제일 높은 빌딩에 올라 가스 형태로 살포하기 직전에 스파이더맨에게 박사의 의도는 선했어요. 인간들을 멸망시켜주마. 이런 뻔한 악당이 아니라 자신의 신약으로 타인을 개선시키려던 나름 입체적인 빌런 캐릭터였죠.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인류가 겪은 수많은 비극들이 스스로 우월하다고 자부하는 자가 타인을 개선시키려는 선한 인류애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역사가 증명해온 흔한 사례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영화에서 빌런들의 클리셰로 굳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임 중독 과잉 의료화, 그 의도가 앞서 나온 빌런들처럼 그렇게까지 숭고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들처럼 사람 머릿속을 까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재정 조달, 수건사업 때처럼 스스로 털어놔주지 않는 이상 알 길은 없지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게임에 과몰입한 사람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숫자는 다른 놀거리에 비해 많겠지요. 당연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접근성 좋고 가장 대중적인 놀거리니까요. 그리고 그들 중에 게임 때문에 본분을 등한시하는 사람 있겠죠. 분명히. 그 분명한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그러므로 그것을 질병으로 법제화하여 의료적 교정을 받아야 한다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결단코 이전 세대들이 당구에 미쳐 칠판이 당구 다이로 보였다 하더라도 드라마와 현실을 혼동해 드라마 악역 배우에게 따귀를 날리는 순진한 어르신이 있었다 하더라도 심각한 짝사랑이 상사병이라 불렸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정신병 치료제를 팔아먹으려 들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이 추진하시는 이 질병화 사업의 정당성을 고작 동기
연기에 유급해서 찾고 계신다는 게 참 절망적이네요. 성적 낙오자보다는 차라리 정신병자가 낫다는 우리의 기형적인 공부신봉 사상, 과연 스카이캐슬의 나라답습니다. E3 가서 많은 나라 게이머들과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요. 게임장의 질병화 이슈에 관심은커녕 WHO의 결정 사실조차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WHO의 결정을 자국 내에 악용하려는 시도도, 악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없으니 관심을 가질 필요도 당연히 없겠죠. 그만큼 한국 애들만 전자오락에 미쳐있다는 증거 아니냐? 글쎄, 네가 아직 덕 중에 상덕은 양덕이라는 말을 못 겪어봤구나. 진짜 게임에 미친 사람들 보고 싶으면 직접 한번 해외 게임쇼 나가봐. 고작 신작 게임 미리 보자고 막 비행기 타고 자동차 20시간 넘게 타고 사막 넘어온 애들 널렸어. 이런 애들 보고 크레이지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정신병원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